수명가 28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성, 식신, 동임합은 장모, 봉양 있게 되고 월건, 양생, 태어난 몸, 타가 집에 자라난다. 먼저 이 위에 부분부터 생각해 볼게요. 재성, 식신, 동임합이라는 말은요, 이 재성은 남성 입장에서는 아내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식신은 재성을 만드는 글자잖아요. 즉 재성은 아내, 식상은 재성의 어머니, 즉 장모죠. 식상은 생제하잖아요. 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식상은 장모님인데 이 재성과 식신이 동임합,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합하는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요. 재성과 식신이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합하는 경우는 장모, 봉양 있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모,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모님과 함께 산다, 혹은 내가 장모님의 생계를 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세한 사례는 잠시 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월건, 양생, 태어난 몸, 타가 집에 자라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서 지금은 조금 미뤄둘게요. 먼저 위에 구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신금일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일지에 있는 묘라는 글자는 나의 편제죠. 그러니까 나의 아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는 글자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나의 가족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를 뜻하지만 아내와 연관해 봤을 때는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죠. 이 장모를 뜻하는 글자 해와 아내를 뜻하는 글자 이 묘가 해묘 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구절과 해당하죠. 재성, 식신, 동임합. 재성과 식신이 함께 있으면서 나와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장모, 봉양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도 좀 볼까요? 내가 간목 일간이에요. 근데 기토는 나의 정제니까, 그리고 나와 합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아내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기토는 사라는 글자와 함께 있잖아요. 이 사라는 글자는 기토 입장에서는 정인이죠. 나 일간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이고, 그러니까 재성과 식신이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합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구조도 요 재성, 식신, 동임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장모, 봉양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는 어머님들이 사윗감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월건, 양생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월에 부여되는 간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용어로는 월주를 말하죠. 월의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월건에 양생이 있다는 거는 월건, 월주가 양지나 생지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월건, 양생이라는 부분을 일간이 월지에서 양과 생을 만났다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랑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월주 자체가 양이나 생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를 들면 월주에 그 양지나 생지가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해월의 간목일주다. 그러면 간목일주의 입장에서는 월지에서 장생을 본 거잖아요. 어머니를 본 거고. 근데 그게 왜 남의 집에서 자란다라고 연결이 될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월주 자체가 양지나 생지라고 해석하면 월주는 사회적 공간이니까 내가 자라난 그 사회적 공간이 누군가를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공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적으로도 좀 연결이 쉽죠. 예를 들면요, 임신일주, 계묘일주는 장생지잖아요. 갑술, 을미, 요거는 양지죠. 병인, 정유, 이거 장생지고요. 무인, 기유도 장생, 경진, 신축도 양지죠. 그러니까 10개의 요 간지가 해당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나치게 많은 경향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생각을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월건 양생을
그 일간이 월지에 대비했을 때 이게 나의 양지나 생지일 때 다른 집에서 자란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장생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곁을 떠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해석보다 내가 경금일간인데 6월생이에요. 그런데 마침 정유월생이에요. 그럼 정유는 장생지잖아요. 장생지니까 뭔가 생하는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유는 양인이니까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생이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이곳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을미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을미는 양지거든요. 그런데 경금은 미에서 관대에 이르죠. 나를 관대 유니폼을 입히고 그런데 그곳은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나를 돌보는 어떤 기관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해석의 몫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취용하실 그런 문제예요. 다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보태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 두 개가 합까지 된다면 이런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이죠. 월지가 양이나 생에 해당되면서 나의 일지, 일간과 합을 한다면 이런 어떤 해석은 더 유력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이 월건 양생 태어난 몸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월건 양생 일주 합은 이 정도로 구절을 바꾼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월주에 장생지나 양지가 있으면서 일주가 합을 한다면 이 상황에 딱 걸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명가 28번째 재성 식신 동임합은 장모 봉양 있게 되고 월건 양생 태어난 몸 타가 집에 자라난다. 재경은 월건 양생 태어난 몸을 월건 양생 일주합은 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